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 일자리법 관련해서는 업무 방해 매뉴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책에 소개된 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서 전체 풀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찾아본 것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CIA, 미국 정보기관이죠. CIA 전신인 OSS라는 조직에서 이 특별한 도구나 장비를 쓰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해서 또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방해 공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 32페이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5장의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심플 사보테이지 필드 매뉴얼, 그래서 손쉬운 방해 공작 업무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아까 28페이지부터 있었다는 혼란에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방해 방법. 1번 조직 및 회의, 2번은 관리자, 3번은 사무근로자, 4번 직원, 사기자 및 혼란을 조사하는 일반적인 방법. 각각 한 10대까지씩 방법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오늘 좀 많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읽어드리고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여러분 조직에서는,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또 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직 및 회의. 주로 내용들이 조직이라기보다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회사 생활 중 가장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 운영이 됐을 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회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모든 것을 채널을 통해서 하겠다고 주장해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지름깃을 택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요즘같이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남들보다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가능한 또 회의 석상에서 자주 그리고 또 길게 이야기한다. 긴 일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점을 설명해라. 우리 꼰대 이야기들, 과거 이야기하면서 라떼는 말에서 본인의 경험담, 과거 이야기,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예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가능한 한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 넘겨서 논의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위원회는 가능한 크게 만들어라. 아마도 이게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또 결정을 본인들 현업에서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책임도 넘기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 그리고 또 위원회가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는 의사결정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또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이슈를 자주 제기해라. 주제와 관련 없는 대화로 시간 낭비, 그래서 전체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시간 낭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또 회의록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용어의 선정에 대해서 집착해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큰 그림을 놓치고 형식, 절차에 집중해서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회의할 때 지난번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게 맞냐라고 해서 다시 따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다리 잡는, 그래서 전체 업무 속도를 늦추게 하고 또 감정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매사에 주의하도록 권고하라.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하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신중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늦어질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매번 누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꼬치꼬치 묻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를 못 믿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결정, 이런 것들이 타당함을 걱정하고 실행사항이 권한 내에 있는지, 그리고 또 상급 조직의 정책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라.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신중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이런 부분들이 방해되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관리자, 원문에는 매니저 앤 슈퍼바이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와 말하면 이제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들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첫 번째, 지시는 반드시 문서로 요청해라. 간단히 구두복으로 해도 될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올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많은 조직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노력의 낭비, 자원의 낭비들이 되겠죠. 자, 또 부하 구성원들이 오해할 만한 지시를 해라.
지시와 관련해서 끝없는 질문을 하거나 긴 문서를 주고받으라. 예. 업무 방향이 모호한 지시가 지시와 관련해서 가장 구성원들이 싫어하는 지시라는 그런 뭐 설문조사 결과도 언젠가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업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맞냐 틀리냐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납기가 지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라. 예. 비록 지시의 일부가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전달받지 마라. 예. 납기 일단 뭐 관련해서 업무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납기가 언제까지 했는데 그 납기가 지난 일들을 뭐 지나고서 가져왔다라고 이런 부분들은 뭐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리더가 납기를 못 지키도록 막는다든지, 아니면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최종 완성 결과물을 가져와라. 그것도 납기 임박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납기 임박해서 결과물이 잘못되었다. 본인이 지시한 것들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것을 수정할 시간도 없게 되고, 그래서 전체 일들을 망치게 되겠죠. 자, 재고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새로운 재료를 주문하지 마라. 네, 그래서 주문이 도착할 때까지 가동이 멈추게 하라. 네, 적정 재고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재고가 완전히 소진될 때 그때서야 새로운 재고를 발주를 내고 등등 해서 하면은 그것들을 새로운 재고가 도착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 대기 시간들이 필요가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엄브로스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달성하기 힘든 높은 품질의 재료를 주문해라. 그것에 불만이 있다면 또 품질이 모자라는 재료는 낮은 작업 품질이 됨을 경고해라. 너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한테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목표만을 제시한다면 또한 업무를 방해하는 리더의 행동이 되겠죠. 과업을 할당할 때 항상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정해라. 중요한 작업을 품질이 나쁜 기계에 또 자질 없는 작업자에게 할당하라. 직장인들이 아마 정말로 바쁜 이유는 우선순위가 낮은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무 생산성이 낮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일 것 같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근데 오히려 리더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구성원들의 노력을 낭비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제품의 완벽한 작업을 주장해라. 가장 결점이 적은 제품을 수리하도록 반품해라. 눈에 안 보이는 결점 있는 부품을 승인해라. 이거야말로 일의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담당자의 생각, 그리고 또 뭐 이런 다른 일에 상사가 요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야말로 고객을 기만해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부품 또는 재료가 공장의 잘못된 장소로 보내지도록 배송 실수를 해라. 뭐 말도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작업자들을 가르칠 때 불완전하고 잘못된 지시를 해라. 일을 시키려면 그와 관련된 업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리더의 당연한 책임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일을 시키게 되면은 조직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자격이 없는 작업자를 잘 대주고 승진을 시켜서 사기를 낮춰라. 유능한 작업자를 차별하고 그들의 작업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불만을 터뜨려라.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MZ세대가 기회 주축으로 들어서면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요즘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고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위배되는 부분들을 리더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조직의 사기 그리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겠네요. 자, 일을 지금 집중해서 빨리 처리해야 될 때인데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하자. 우리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겼죠. 필요 없는데 지금은 뭐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논의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싸한 방법으로 중복된 문서 작업을 하라. 중복된 파일을 만들어라. 이 과다한 보고서, 업무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일 마찬가지로 해서 또 근무액을 낮추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많은 조직 진단 결과들 해보면은 실제로 많은,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설문 결과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지불과 관련 있는 절차 그리고 순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이 승인하도록 하라. 업무 절차와 관련해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괴롭혀서 어렵게 하도록 할 거냐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업무를 느리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겠네요. 모든 규정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적용해라. 소위 말하는 빨간펜 선생님이었네요. 하나하나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탈자만 보고 정작 문서의 핵심된 내용과 관련된 큰 그림을 보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요. 사무직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 상사를 괴롭힐 때 아마 이런 방법들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문을 반복할 때 재료의 양을 잘못 기재하고 이름을 혼동하고 잘못된 주소를 사용해라. 업무의 가장 기본기라는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겠죠. 이로 인해서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회사의 심지어는 재산적인 손해도 볼 수 있겠네요. 정부 부처와의 대응은 지연시켜라.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부 부처 이게 전시에 나왔던 문서라서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약속은 가급적이면은 지연시키고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중요한 문서를 잘못 차려라. 서류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이 필요해서 찾고자 할 때 찾는데 검색하는데 시간들이 오래 걸려서 전체적인 업무 스피드를 늦게 하고 또 그것들을 적절히 참조를 하지 못해서 업무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복사할 때 적게 복사하고 복사하는 일을 더하게 하라. 2번 일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날 일들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업무 스피드를 지연시키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중요한 전화가 오면은 상사가 바쁘다고 하고 다른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해라. 상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하 사원의 방법이 되겠네요. 자, 우편물 접수는 다음 수거 시까지 보류한다. 요즘은 우편물이 그렇게 작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행정문서들, 계약서 같은 경우들이 우편물로 올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락시키거나 다음번 지연시켜서 계약이 적절하게 체결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부 소식 통해서 흘러나온 것처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라. 회사의 유언비어, 날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흐린다거나 직원들 간의 심리적인 갈등들을 유발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직원이라고 되는데 아마 공장 생산직 사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을 질질 끌어라. 일하는 공수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라. 필요한 도구보다도 작고 적은 용량의 도구를 사용해라. 일부러 일을 지연시키는 만큼 상사 입장에서 좀 답답한 일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눈꼴 싫을까요? 쟤는 일은 안 하고 남들보다도 남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아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일하는 중에 자주 중지하는 방법을 고안해라. 필요한 횟수의 2배로 일하고 화장실 갈 때는 가능한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라. 월급을 공짜로 받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만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에 출근해서 시간 때우기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언어를 이해할 수 있더라도 외국말이라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 척해라.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척하고 한 번 이상 반복해달라고 말하라. 또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듯 하면서 불필요한 질문으로 상사를 괴롭혀라. 당시 전시라서 마찬가지 외국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상사가 지시한 것들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든지 또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해서 업무 결과물이 잘못되거나 또 상사를 또 열받게 해서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생기겠네요. 자,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불평을 해라. 못 알아보게 제출 양식을 쓰고 다시 쓰도록 요구해라. 실수를 하고 또 양식에 요청된 정보를 생략해라. 간혹가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대책 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기만 실수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가능하면 직원의 문제를 경영청에게 전달하는 조직에 참여하거나 조직 구성하는 것을 돕는다. 고발? 아마 이간질? 어쨌든 직원 간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해치는 사람이겠죠. 또 재료를 엉뚱한 곳으로 보내라. 사용 불가능한 부품은 양호한 상태에서 혼합한다.
이 정도 되면 아마도 대놓고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몇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받으면 장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한다. 소통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소통이 가장 업무를 방해하는 문제, 그래서 소통이 잘 해결되는 것만 해도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가상의 스파이 또는 위험을 게슈타포와 경찰에게 신고한다. 아마 이 앞에서 나왔던 이제 유언비어나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만 늘어놓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바보처럼 행동해라. 일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일을 점점 미루기만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불평과 논쟁을 조장해라. 앞에서 나왔던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간질, 그리고 본인만 살 길을 모색하고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배급, 운송, 교통법규와 같은 모든 종류의 규정을 오해한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최소한에 지켜야 될 규정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품에 대해서 불평해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면 수용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는데 불평만 늘어놓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한 문제이겠죠. 자, 공개적으로 적 동맹국과 매국노에게 차갑게 대하라. 적이라고 하지만 경쟁사 뭐라고 합시다.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진짜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 동맹국과 매국노가 카페에 들어올 때 모든 대화를 멈추어라. 이거는 글쎄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매번 히스테리적으로 울거나 흐느껴 울어야 된다. 특히 공무원과 대면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부탁 아니면 또 감정 호소가 아니라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상황인 것,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매국노 집단과 연결된 어떠한 영화관, 놀이장소, 콘서트, 신문을 보이콧하라. 구호활동에 협조하지 마라. 아마도 글쎄요, 편 나누기, 이익 집단, 사집단화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왕따 이런 것들 시키지 말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말고 편 나누기를 하라와 관련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을 쉽게 방해하는 방법, 업무 생산성을 낮추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 아니면 회사에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근했을 때 언젠가 또 슬럼프에 빠져서 일하기 싫다고 느껴질 때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효과적이겠죠?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못하는 방법, 그리고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혹시나 우리 조직에서 또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